코딩 교육 아두이노 따라잡기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두이노를 사용할 때는 C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C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서 가장 아두이노 IDE를 시작할 때마다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이는 것처럼 셋업하고 루프라는 두 개의 셋업과 이제 루프라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언어들은 컴퓨터는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명령을 실행시키고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치 노트하고 똑같습니다. 노트 맨 위에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적어가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그래서 읽을 때도 항상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맨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이렇게 순서대로 글을 읽어 내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도 명령을 수행할 때 맨 위에서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무조건 순서대로 하나씩 그렇게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억지로 좀 따져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웠으면 아마 main이라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 텐데요. C 언어에서는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커다란 가로 안에 그 나머지 내용들이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들을 순서대로 끝까지 다 실행시키고 나면 C 언어는 종료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C 언어가 처음 시작될 때 이런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될 때 0번지 주소번지 그 컴퓨터에 있는 혹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는 아두이노에 있는 어떤 종류의 컨트롤러든지 PC든지 뭐 DSP든지 첫 번째 주소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쭉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순서대로 진행시킨다는 게 맨 앞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쭉 끝까지 간 다음에 완전히 끝난다.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중간에 가다가 어떤 명령이 자, 여기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디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4번 줄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다가 이쪽에서 2번으로 가라 그러면 또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가 1번에 있는 걸 읽어와라 그러면 1번에 가서 읽어서 다시 오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한다는 거죠. 단 시작하는 주소는 정해진 어떤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C 언어는 아두이노는 C 언어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C 언어는 이제 main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 안에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순서대로 한 번만 진행을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main 안에 setup이라는 함수가 쭉 진행하다 보면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얘는 시작하다 보면은 중간에 건드려지고 한 번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 보면 whi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C 언어를 공부를 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while하고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안에 있는 것은 이 while하고 괄호 안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라면 참이라는 얘기는 곧 1을 의미합니다. 1이라면 이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실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얘가 참인 동안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얘가 거짓이 되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1이라는 숫자는 항상 참이죠. 항상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셋업이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쭉 루프를 실행하고 while문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1이라는 조건을 보고 참이니까 다시 루프를 실행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1이라는 조건을 보고 또 루프를 실행하고 루프는 무한히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셋업과 루프가 우리가
아두이노 IDE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셋업은 한 번만 실행되는 거고요. 루프는 이런 구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된다.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이상, 그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코딩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뒤에 있는 내용은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만약에 초등학생이라면, 중학생이라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라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시는 게 차라리 좀 속이 편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부트로더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할 건데요. 부트로더가 뭐냐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아두이노를 이렇게 봤죠. 자, 아두이노 간단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3번 포트를 출력 포트로 만든다. LED를 13번 포트에다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13번 포트에다 LED를 연결시키려면 얘를 아웃풋, 출력 포트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셋업은 한 번만 실행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루프, 무한 반복하는 건데 13번 핀을 디지털 라이트라는 명령을 써서 1을 넣어주면은 불이 켜집니다. 그 다음에 13번에다 0을 넣어주면은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1초 기다리고 끝난 다음에 1초 기다리고, 자, 이거를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하는 거예요. 루프를 13번 켰다가 1초 기다렸다가 껐다가 1초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켰다가 기다렸다가 껐다가 기다렸다. 이거를 전기가 들어오는 한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아두이노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지금 LED가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아두이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명령어 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죠? PC하고 USB를 연결해서 PC 쪽에서 어떤 실행 파일을 넘겨주면은 이 안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이게 이제 부트로더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부트로더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몇 가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보통 AVR이라고 말하는 이 아두이노 안에 붙어 있는 아트멜 그 칩에 대해서, AVR 칩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순차적입니다. 시퀀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그냥 계속해서 넘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자, 첫 번째 주소 번째에서 시작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특별한 다른 명령이 있지 않은 이상 맨 앞에 있는 거 하나씩 계속해서 이 명령들을 실행해서 끝까지 가는 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컨트롤러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부트로더가 이런 순차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것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을 만들 때 그 안에 별도의 특별한 어떤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을 집어넣어줘요. 뭐 쉽게 말해서 제어용, 조작용 비밀 스위치들을 거기다가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비밀 스위치들이 뭐냐 그러면 레지스터, 퓨즈 비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부트로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언어의 기본 특징, 순차 반복 조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순차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그래서 끝이 나는 것. 이게 지금 순차예요. 반복은 오늘은 제가 그걸 얘기 안 할게요. 반복하고 조건은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포문을 쓰든지 while문을 쓰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반복을 하고 조건도 if문 같은 걸 써가지고 조건문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순서대로 1, 2, 3,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조건에 따라서 3번을 하지 않고 4번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2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1번과 2번만을 반복, 5번 반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3, 4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순차하고 반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은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0번, 주소 번지 0번 LED를 켜고요. 1번에서 1초를 기다린다. 이 명령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소 2번에서는 LED를 끈다. 주소 3번에서는 1초를 기다린다. 주소 4번에서는 주소 0번으로 간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0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키고 1번 명령을 실행시키고 2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키고 3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4번 주소에 있는 명령을 실행시켰는데 4번 주소에 있는 명령이 뭐죠? 0번으로 가라죠. 다시 0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0번으로 가서 0번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있는 명령을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우리가 순차적이고 조건이고 이런 것들이 딱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하지만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놨죠. LED를 켠다, 1초 기다린다, 끈다, 1초 기다린다, 다시 맨 앞으로 간다. 이걸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를 정지를 시키고 정지시킨 다음에 이 속에다가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의 이제 숙제인 거죠. 자, 그래서 AVR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에서는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두이노와 같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기 편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부트로더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부트로더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아주 작은, 정말 모든 기능을 다 뺀 아주 작은 최소화된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든 여러분들 컴퓨터 다 쓰시죠? 윈도우가 깔려있든 리눅스든 맥을 쓰시든 상관없는데 OS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받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부트로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이 부트로더는 실행이 돼요.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는데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호가, 어떤 인터럽트가 외부로부터 이 AVR 칩에 어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외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이 AVR 안에 있는 저장소에 있는 프로그램을 교체한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 특별한 스위치들, 이거를 보통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프로세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있는 자료를 보관하거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미국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어떤 암호화된 장치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스위치를 눌러야 되죠.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몇 명의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 스위치, 이런 좀 특별한 스위치를 레지스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레지스터는 그런 특별한 스위치입니다. 자, 아두이노 우노의 그 아트메가 328P라는 이 AVR 칩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좀 복잡하게 생겼긴 했죠. 자, 프로그램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게 지금 0번부터 시작해서 16진수로 FFF까지 이게 쭉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아래쪽에 있는 어떤 영역에
부트 플래시 섹션이라는 이 영역이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 부트로더가 바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부트로더가 이 안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안에 있는 부트로더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고 다 읽은 다음에 0번지로 가서 우리가 집어넣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 플래시 메모리가 이런 거고요. 데이터 메모리는 우리가 보통 램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나 64개의 I/O 레지스터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데이터 메모리라고 하고 여기 같은 경우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E2P롬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플래시 메모리하고 다르게 E2P롬은 조금 더 쓰는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일반 램하고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 이게 E2P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메모리에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래서 즉 컴퓨터에 그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순서대로 명령들을 실행을 시키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내용을 실행을 시키면서 그때그때 변수들을 조작하는 그 메모리는 SRAM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전원이 꺼지면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 메모리들입니다.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메모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 얘를 마치 칠판 쓰듯이 그렇게 계속 쓰다가 아주 중요한 데이터들, 이거는 전원이 꺼져도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이 E2P롬, 이 안에다가 저장을 시킵니다.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원이 꺼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E2P롬은 크기는 작지만 꼭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노에 사용되는 아트메가 328P라는 그 칩에 대한 레지스터들을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놓은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칩의 이름, 우노에 사용된 아트메가 328P,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PDF 파일로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PDF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각각의 주소 번지가 있고 여기에 어떤 레지스터가 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받고 두 번째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UDR0, USART, IO 데이터 레지스터부터 시작해서 USART, 보드 레이트 레지스터, 하이, 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뭐가 또 잔뜩 많이 있죠. 자, 다음 장 넘어갔더니 역시 또 있습니다. 자, 어드레스 보면은 하나의 그 주소고요. 그 주소에 대해서 레지스터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레지스터는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여기 0xbb 같은 경우는 TWDR이라는 레지스터가 있고 이 레지스터는 Two-Wire Serial Interface Data Register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싶으면은 232페이지로 가서 이 내용을 읽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읽지 않으실 거고 굳이 지금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에서 전공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일반인들은 굳이 이 데이터 시트까지 가서 이거 몇백 페이지짜리 이 데이터 시트를 하나하나 읽는 그런 일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해서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었는데 물론 저도 다 읽지는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찾아서 읽습니다. 이게 비트 7, 6, 5, 4, 3, 2, 1, 0 해서 총 8개의 비트가 들어가죠. 8개의 비트로 구성된 어찌 보면 보통 우리가 하나의 바이트라고 부르는 그 단위로 레지스터들이 일반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로 구성된 레지스터 하나는 이렇게 8개의 비트로 구성되면서 각각의 비트들이 이름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자, 이 비트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트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0과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0이 들어가느냐 1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스위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0은 스위치가 꺼지는 거고요, 1은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위치를 켰느냐 껐느냐에 따라서 이 레지스터의 값들이 달라지는 거고, 이 레지스터의 값들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AVR 자체가, 아두이노 자체가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복잡한 스위치들이 무진장 많은 그런 아주 특별한 조종기, 제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넘어갔더니 여기 뭐 타이머 카운터 1 뭐 있죠. 이 위쪽에 타이머 카운터 2도 있었죠. 타이머 카운터 2도 있고 타이머 카운터 1도 있고, 아래쪽에 보면 또 뭐가 잔뜩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먹스도 있고요, ADIF도 있고요. 자,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하나가 뭐 포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의 핀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타이머나 인터럽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여기 ADC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거든요. 자, 컨버전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어떤 일에 대한 레지스터입니다. 이 스위치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꿀 때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두이노 IDE 안에서 이걸 다 알아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두이노 IDE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말이죠. 여기 이거는 제가 왜 붙여놨냐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그 MCU C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IVSEL, IVC, 이게 이제 인터럽트 벡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벡터, 일종의 저게 그 부트로드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좀 표시를 해놨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0번지부터 끝번지까지 모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굳이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뿐만 아니라 이제 또 퓨즈 비트라는 게 있는데, 이 퓨즈 비트를 보면은 이것도 레지스터하고는 또 다른 약간의 그 스위치인데, 레지스터는 그냥 정말 그 계기판 앞에 있는 정말 수많은 스위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퓨즈 비트는 계기판 뒤쪽에 숨겨져 있는 정말 이거는 기밀로 보안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몇 명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밀 조작 스위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퓨즈 비트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퓨즈 비트를 잘못 건드리면은 아두이노나 AVI나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억지로 살리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생각보다 귀찮아서 웬만해서는 퓨즈 비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도 기본적으로 퓨즈 비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자, 퓨즈 비트 중에서 여기서는 그 부트로더에 관련된 것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찾아왔습니다. BOT SG1하고 SG0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0과 0을 집어넣어주면 부트 사이즈는 2048 워드가 된다. 워드는 두 개의 바이트를 의미를 하고, 이거는 곧 2048의 2배 4096 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들을 부트로더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그 부트로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프로그램 메모리 0번부터 쭉 쓰게 되어 있는데, 0번부터 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트로더 플래시 섹션이 있죠. 부트로더 플래시 섹션. 그래서 부트로더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지금 제일 크죠. 왜냐하면 여기는 11, 10, 01, 여기는 00이죠. 우리가 이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0과 0을 씁니다.
그래서 0과 0을 쓰기 때문에 여기 0과 0으로 되어 있는 부트로더의 영역이 제일 큰 이 부분이 지금 아두이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 부트로더가 들어가고요. 부트로더는 쭉 순서대로 쭉 실행을 시키고 다 실행이 된 다음에 여기서는 쭉 건너뛰어서 사용자 영역, 여기 0번으로 쭉 가게 부트로더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아두이노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용하기만 되는 거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부트로더 영역은 0x700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7000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끝까지 가서 맨 끝부분에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들어있냐 그러면 0번 주소 0번지로 가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실행된 다음에 0번지 이쪽으로 딱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쭉 실행을 하다가 뭐 LED를 켜라 1초 기다려라 꺼라 1초 기다려라 0번으로 가라 그럼 0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부트로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고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부트로더를 다루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트로더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어렵게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트로더가 처음 시작된 그 배경은 롬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을 램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게 사실은 부트로더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처럼 아두이노나 그 밖에 AVR, 뭐 8051 이런 많은 칩들이 최근에는 원칩으로 하나의 칩 안에 CPU하고 램하고 롬하고가 이제 다 들어가서 나오게 됐는데 예전에는 CPU 부분, 그 램하고 롬 이런 것들이 따로 별개의 칩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그 집어넣어야 됐습니다. 근데 롬에서 읽어드리는 게 램에서 읽어드리는 것보다 속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롬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고 처음 시작할 때 부트로더에서 롬에 있었던 내용들을 램으로 복사하는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트로더가 처음 시작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였어요. 자, 여기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롬이 있고 여기 램이 있고 이 세 개를 쭉 연결을 시켜놨는데 정작 이 롬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읽어 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롬에 있었던 내용들을 램으로 다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램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읽어오고 실행시켰던 그 기능이 처음 부트로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칩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의 칩 안에 램하고 롬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고 시작할 때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부트로더가 좀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진화되면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들도 또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트로더를 쉽게 PC하고 연결해서 PC 쪽에서 아두이노 IDE라는 걸 사용을 해서 시리얼 통신으로 다른 특별한 어떤 장비 없이 시리얼 통신만으로 아두이노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부트로더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두이노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저렴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됐던 거죠. 자, 간단하게 아두이노의 전원을 공급하고 레지스터, IV 셀렉트하고 IVC 설정을 확인을 해서 여기서 이제 부트로더를 사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정해진 부트로더 주소, 우노 같은 경우는 0x38 혹은 0x7000 바이트로 할 때는 이거고요. 워드로 할 때는 그 2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부트로더 실행이 다 끝내지는 상태에서 부트로더 안에서 0번지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0번지로 가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집어넣은 프로그램들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면 여기서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새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두이노 IDE에서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순간적으로 아두이노가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면서 레지스터를 살피고 정해진 부트로더로 이동해서 부트로더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PC랑 연결돼서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아두이노 안에다가 써주는 거죠. 써준 다음에 0번지로 이동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게 없으면은 그냥 0번지로 가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부트로더가 있기 때문에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서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